서울에 있는 한 육교의 지하도 목에 사원증 같은 이름표를 걸고 있는 외국인 여성들이 황당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 외국인 여성은 더 이상은 믿지 못하겠다며 나머지 여성들을 내버려 두고 어딘가로 뛰어가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벤치에 앉아있던 한국인 남성이 다가오더니 외국인 여성들에게 동전을 건네며 한마디를 건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외국인 여성들은 크게 당황한 듯 갑자기 말까지 더듬으며 한숨을 내쉬는데요. 과연 한국을 방문한 체코 여성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체코의 중앙정부에서 민원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나타사라고 합니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같은 보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저는 얼마 전 저희 공무원 동기들과 함께 한국으로 동기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평소 한국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던 터라 뜬금없이 한국으로 가자는 동기들의 제안에 저는 조금 망설였지만 평소 저의 업무 자체에 큰 우울감을 느껴왔던 저는 현실 도피를 위해 한국으로 가보기로 했고 처음으로 약 2주 정도의 장기 휴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름만 들어왔을 뿐 아는 것이 전혀 없었던 저는 한국 여행의 기대 자체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는데 동기들은 최근 한국으로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며 자신들 또한 꼭 한국으로 가보고 싶었다면서 드디어 소원을 이루었다는 호들갑을 떨더군요. 그런데 처음에는 동기들의 그런 행동이 유난스럽다고 생각했지만 인생에서 처음 한국이라는 나라에 도착한 순간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째서인지 한국은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체코보다 훨씬 쾌적하고 부유한 나라처럼 보였고 공항에 있던 한국인들의 옷차림도 가난한 사람들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멋진 사람들이 꽤나 많았는데요. 특히 평소 주민들의 민원 처리를 담당했던 저는 체코에서도 어느 정도 부촌의 사람들만 상대해 왔었는데 인천공항의 한국인들은 체코 부촌의 사람들보다 훨씬 부자처럼 보였고 심지어 더욱 놀라웠던 것은 어째서인지 한국의 공항에 외국인들이 더욱 많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현재 체코의 공항에서는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을 보는 것이 다소 힘들 정도로 관광객의 유입 자체가 줄어들어서 중앙정부에서도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한국은 이러한 문제가 전혀 없는 듯 정말 많은 외국인들이 자유로운 한국말까지 구사하며 익숙하게 공항을 걷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인천공항 내부에 식당과 카페들이 즐비해 있는 모습은 다소 낡고 노후화되어 아무런 편의시설이 없는 체코의 공항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이었고 저는 동기들에게 한국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였냐는 질문을 건네며 조금씩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진짜 놀라움은 따로 있었는데요. 동기들은 한국의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가야 될 곳이 있다며 택시를 타고 서울 중심가로 이동하자고 했고 저는 그런 동기들을 따라 나서며 한국의 도시들을 구경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택시에서 내리라는 동기들의 말에 차에서 내린 저는 순간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는데요. 그곳에는 한눈에 봐도 헤어샵처럼 보이는 가게가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가게의 문이 아예 열려있던 것은 물론 내부에는 손님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체코에서는 헤어샵에서 사용하는 비싼 미용기기들을 전문적으로 훔쳐가는 시민단체의 도둑들이 있을 정도로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해서 저 또한 몇 번이나 도시관리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길거리에 있는 헤어샵들의 운영 시간을 조절하거나 기계에 자물쇠를 채우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있었는데 한국의 헤어샵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저희 동기 중 한 명이었던 메리는 이미 모든 예약을 공항에서부터 완료했다며 바로 미용실 내부로 들어가자고 했고 저는 순간 제 길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메리에게 어떻게 지금 미용실에 도착했는데 예약을 할 수 있었냐며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메리는 폭소를 터뜨리면서 체코와 한국은 생활 인프라 시스템 자체가 다르다면서 저에게 갑자기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더군요. 놀랍게도 한국의 헤어샵들은
대부분 휴대폰을 이용해 전자결제를 하거나 예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매우 평범한 듯 운영되고 있었고, 심지어 예약 시간까지 디테일하게 조절이 가능한 모습은 항상 현장에 헤어샵에서 3시간이 넘게 대기를 해야만 했던 체코의 구시대적인 헤어샵 운영 방법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항상 체코에서 머리를 할 때면 그날 하루의 시간을 전부 날려야 할 정도로 시간의 허비가 심각했는데, 한국에서는 휴대폰 하나로 아무 데서나 예약이 가능하니 시간의 비효율이 발생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메리는 공항에서 이미 예약 시간과 금액을 자신이 전부 결제했다며 이곳에서 머리 세팅을 받고 한국 여행을 하자고 했고, 저는 그때부터 한국의 놀라운 디지털 생활 방식에 크게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미용실 내부에서도 이러한 선진국의 놀라움은 끊이지 않았는데요. 미용실에 들어가자마자 외국인인 것을 알아본 듯 능숙한 영어로 안내를 해주시던 한국인 직원분은 뜬금없이 저에게 뭘 마시고 싶은지 물어보셨고, 저는 처음에 그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체코의 미용실에서는 미용실에 들어가도 아무런 말 없이 3시간 정도 기다려야 그때부터 안내가 시작되는데, 신기하게도 한국의 미용실에서는 들어오자마자 각종 음료수나 커피들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믿을 수 없는 안내를 하셨기 때문인데요. 식당에서조차 물을 마실 때도 물값을 줘야 하는 체코와 달리 한국은 생수는 물론 커피와 음료수까지 전부 무료로 제공되었고, 저는 미용실 직원분에게 혹시 한국이 이렇게나 돈이 많은 부유한 나라였냐면서 황당한 질문까지 건네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미용실 내부에는 기다리는 동안 편하게 사용하라는 노트북과 컴퓨터는 물론 전자패드까지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고, 저는 이러한 물품들이 제공되는 것도 놀라웠지만 손님들 중 그 누구도 비싼 전자제품들을 훔쳐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놀랍더군요. 약 10분 뒤 자리로 앉아달라는 직원분의 요청에 저는 자연스럽게 모든 짐을 챙겨 품에 안고 미용실 의자에 앉았는데, 갑자기 한국인 직원분은 저에게 무슨 일이 있냐면서 당황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 옆에 있던 메리가 한국에서는 모든 짐을 그냥 의자에 놔두거나 라커룸에 넣어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는다며 믿기 어려운 설명을 이어나가기 시작했고, 미용실 직원분 또한 자연스럽게 저희 짐을 받아 라커룸에 넣어주고 오시더군요. 실제로 체코에서는 헤어샵의 긴 대기 시간 때문인지 잠시 한눈을 팔거나 머리를 받던 도중 잠이 들면 자신의 소지품들을 도둑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한국인들은 남의 것에 전혀 욕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시민의식이 상당히 높은 것인지 이러한 도난에 대한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짐이 없이 가벼운 몸으로 머리를 정리하니 그 자유로움은 말로 표현이 되지 않았고, 저는 한국이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였나라는 생각에 한국의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항상 눈치를 보면서 남을 경계해야 되는 체크와 달리 한국은 어디를 가나 자유로움과 치안이 보장되었고, 저는 왜 최근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가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시작 직전이라 피곤하기는 했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머리를 정리하니 한국이 더욱 정겹게만 느껴졌고, 동기들은 지금부터 서울 도심으로 나가보자면서 저를 이끌고 서울의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다소 의문스러웠던 것은 아직 숙소에 들어가지 않아 무거운 여행 가방을 전부 들고 있는 상태였다는 사실이며, 이러한 짐을 모두 가진 채로 거리를 걷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는 사실인데요. 하지만 동기들은 아무런 말 없이 자신들끼리 떠들며 어딘가로 걸어가기 시작했고, 저는 결국 참다 못해 모든 짐을 들고 거리를 걸어 다닐 것이냐며 동기들에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저의 화가 난 모습에 메리는 저에게 어떻게 짐을 다 들고 다니겠냐면서 작은 미소를 보였고, 저는 상황을 알면서도 해결을 하지 않는 메리의 모습에 더욱 짜증이 났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때 메리는 이제 다 왔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함께 도심 중심에 있던 한 유교 다리 밑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고, 저는 그 순간 눈을 의심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으로 여행이라도 온 것처럼 보이는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자신의 여행 가방과 짐 가방을 들고 있는 채로 종이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는 것이며,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당황한 저의 표정을 확인한 메리는 한국에서의 경우 관광객들의 짐을 굳이 숙소로 직접 가지고 가지 않고도 배송을 해주는 시스템이 도심 이곳저곳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과 함께 이곳에서 짐을 맡기고 숙소 주소를 입력하면 1시간 이내로 모든 짐의 배송이 완료된다는 충격적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한국이 안전한 치안을 가진 선진국이라지만 수십 명의 짐이 섞인 여행 가방을 어떻게 숙소로 배송해 준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저는 곧바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큰 충격을 받고 말았는데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종이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가는 사이 가게 바로 옆으로는 약 3대의 작은 트럭들이 오더니 관광객들의 주소를 확인해 여행 가방들을 트럭에 분류해서 싣기 시작했고, 저는 바로 그 순간 한국이 이렇게나 편리한 나라였구나라는 사실에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체코에 이러한 여행 가방 배송 시스템을 도입했다면 곧바로 트럭 기사가 모든 짐을 가지고 도망을 쳤을 것인데, 한국은 이러한 문제가 전혀 없는 듯 이미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편하게 자신의 짐을 맡기고 있었고, 메리 또한 저희 동기들의 짐을 전부 신청해 놓았다면서 5분도 되지 않아 모든 짐의 정리가 끝났다는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더군요. 심지어 약 10,000원 정도라는 상당히 저렴했던 비용은 체코의 택배 비용보다 훨씬 저렴해서 더욱 충격적이었고, 짐을 배송해주는 한국의 업체에서는 혹시 짐이 분실되는 경우 10배 이상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상당히 파격적인 조건마저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메리는 저에게 휴대폰의 지도를 보여주더니 서울의 중심 도시에만 100개가 넘는 여행 가방 배송 업체가 도시 이곳저곳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했고, 실제로 휴대폰의 화면에는 이미 수많은 업체들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표시가 되고 있었죠. 말 그대로 한국에서는 생활의 불편함을 느낄 겨를도 없이 누군가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사업으로 실현시킨 나라였고, 그럴수록 한국은 훨씬 살기 좋은 인프라를 가진 나라로 바뀌고 있던 것입니다. 체코에서 공무원으로 일을 하던 저조차도 매번 도시의 치안이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회의가 지긋지긋했는데, 한국에서 거주하는 한국인들은 이러한 불편함을 이미 모두 개선한 상태였고, 그만큼 한국은 살기에 좋은 나라로 변해 있었죠. 편하게 짐을 숙소로 배송시킨 채로 한국의 거리를 걸으니 체코에서는 느껴볼 수 없는 쾌적함까지 느껴졌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기들도 이제서야 한국에 온 것이 실감이 난다며 도시 이곳저곳을 구경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의 눈에는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한국에 익숙했던 유아나 또한 제가 바라보는 것을 확인하더니 헉하는 소리와 함께 저게 뭐냐며 기겁하는 반응을 보였고, 그건 저뿐만 아니라 다른 동기들도 마찬가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도심의 길거리 한복판에는 의사 가운과 간호사 옷을 입은 사람들이 수십 명이나 모였고, 그 주위로는 다소 나이가 있으신 중년의 한국인 분들이 자신의 팔을 걷어 올리거나 다리를 보여주고는 무언가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혹시나 체코처럼 노숙자분들의 돈을 훔쳐가려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곧바로 동기들과 함께 그곳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에서 이상한 장면을 마주한 순간 저와 동기들은 이게 대체 뭐냐면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곳에는 놀랍게도 수십 명의 의사와 간호사분들이 무료로 건강검진을 실시해주고 있는 봉사활동 중 하나였고, 심지어 영어 안내문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도 단순 신체 검사가 가능하다는 말까지 쓰여 있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막 3년 차에 경력이 쌓인 체코 공무원인 저조차도 의료 비용이 너무 비싸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건강검진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이러한 의료비가 말도 안 되게 저렴한 것인지 무료로 건강검진을 그것도 길거리에서 해주고 있었는데요.
또한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많은 의료 장비들이 길거리에 펼쳐져 있었음에도 그 누구도 그것을 훔쳐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며, 저는 그때부터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상식을 달리하는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말았습니다. 메리 또한 이런 복지가 한국에 있었다는 것은 처음 알았다면서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고, 이미 몇몇 동기들은 한국인 간호사분에게 다가가 자신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까지 하고 있더군요. 한국인 간호사분께서는 2개월에 한 번 정도 유동인구나 노인분들이 많은 공원 근처에서 이러한 공개 건강검진 봉사활동을 한다고 했고, 심지어는 저녁 12시까지 건강검진 보호소를 운영한다는 말도 안 되는 말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체코에서는 저녁 6시만 넘어가면 어린 학생들이나 관광객들은 최대한 길거리를 걷는 것은 자제하라는 단체 문자 메시지까지 발송할 정도인데, 한국의 밤거리는 체크와는 너무나 상반되는 것처럼 더욱 많은 사람들이 밤에 길거리를 걸어다니고 있었죠. 공원 근처에 있던 건강검진 보호소여서 그런지 한국의 공원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 공원과 도시가 적절하게 어울린 서울의 도심은 그 자체로도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사실 체코에서는 도심 중앙에 녹지 공간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한국은 공원은 물론 인공적으로 만든 강까지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어서 사람들의 휴식을 이끌어내고 있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의 모습에 그동안 체코 공무원들은 무엇을 한 것이라는 좌절감까지 느껴지더군요. 약 3시간 정도의 서울 길거리를 산책 후 저와 동기들은 한국의 컵라면을 사서 숙소에서 먹어보기로 했고, 놀랍게도 숙소에 호텔 도착했을 때에는 낮에 신청했던 저희의 짐들이 모두 배송된 상태였습니다. 상상으로만 생각해왔던 인프라 시스템들이 한국에서는 평범한 모습을 보니 저와 동기들은 한국의 편리한 삶의 매력에 더욱더 빠져들었고, 2주 동안의 휴가 기간을 알차게 사용하자면서 저마다의 한국 여행 루트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저희가 한국에서 겪은 인프라 시스템이나 생활, 편의시설들을 SNS에 올리니 수많은 체코 공무원 동기들로부터 한국은 저게 가능하냐면서 질문들이 왔고, 저는 동기들의 질문에 직접 그것을 사용해본 후기와 사진을 보내주며 알 수 없는 뿌듯함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여행하는 것만으로도 알 수 없는 자부심이 생겨났기에 저는 심지어 한국으로 실제 이민을 와서 살면 어떤 기분이 들까라는 생각에 한국으로의 이민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죠. 아직 약 2주라는 한국에서의 휴가 기간이 남은 지금, 저와 동기들은 별다른 계획 없이 그저 한국인들의 평범한 삶을 느끼며 따라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인들의 삶 자체가 체코에서 태어난 저희에게는 모든 것이 특별하기에 앞으로의 한국 여행이 기대되기만 하네요. 이거 뭐야, 노다지잖아. 여기 있는 것만 다 훔쳐가도 부자 되겠는데 무슨 소리야? 이거 가져가라고 광고하는 거 아니거든. 한국 사람들은 바보 같아. 귀중품을 이런 식으로 관리한다고 한국 사람들이 바보인 게 아니라 이탈리아가 잘못된 거 아닐까?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근무 중인 모네입니다. 저는 최근에 한국에 다녀오고 나서 많은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어요. 사실 그동안 아시아라고 하면 그저 그런 시민의식, 그저 그런 공공질서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탈리아에서 거주했지만 어릴 때부터 중국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난했던 저희 집은 월세가 저렴한 중국인 밀집 지역 근처에 살아야 했고, 그곳에서 봐왔던 많은 아시아인들은 제게 편견을 주기에 충분했으니까요. 심지어 저는 중국어를 배우기 위해 3년간 중국으로 다녀왔던 경험도 있죠. 없는 형편에 겨우 짜내서 갔던 중국이지만 결국에는 중국의 실체를 보고 더 정확히는 아시아에 실망을 많이 해서 지금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와 전혀 관련 없는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기도 하고요. 중국에서의 경험은 정말 나빴습니다. 길 가다가 사람의 똥을 밟아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2번 정도 있거든요. 개똥을 밟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기분 나쁜 감정이 밀려옵니다.
질서 없는 모습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들을 개선할 의지 같은 것은 전혀 없어요. 영국보다 수십 배 많은 인구를 자랑했던 중국이 처참히 영국에게 짓밟혔던 역사를 생각해보면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일인가? 유럽이 정말 대단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던 저에게 중국에서의 경험은 영국이 대단한 게 아니라 중국이 참 못했다는 생각마저 들게 했으니까요. 이것들 말고도 살면서 겪은 수많은 나쁜 경험들 때문에 기껏 중국어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기에는 너무나 충분했죠. 사람들은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말들을 하지만 지리적으로 딱 붙어있는 나라들인데 달라봤자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유럽인인 제가 봐도 독일과 이탈리아가 다르다고 하지만 결국 같은 유럽권 문화라 거기서 거기거든요. 물론 분명히 다르기는 하지만 유럽 이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유럽은 다 비슷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잖아요. 저도 단순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중국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던 저는 아시아인처럼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했던 행동 그대로 한국행 비행기에서 똑같이 행동했고 한국 사람들에게 저는 일종의 요주의 인물로 찍혔거든요. 화장실에 먼저 가겠다고 새치기에서 들어갔던 일.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제가 정말 급해서 그런가 보다 이해해 주었고 기내식을 받을 때에도 승무원이 옆자리 승객에게 메뉴를 먼저 물어봤으나 중국 비행기에서의 습관처럼 내가 먼저 먹겠다는 생각으로 내가 먼저 메뉴를 말해버렸고 옆에 한국 사람은 저에게 먼저 음식을 주라며 양보하기도 했고요. 굉장히 신뢰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제가 정상이 아닌 사람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 뒤로는 저를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었고요. 돌이켜보면 아주 창피한 경험이죠. 그리고 제가 한국에 방문한 목적은 한국인과 결혼하겠다며 한국의 살림을 차려버린 친구와 만나기 위해서였죠. 한국인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친구에게 미친 거 아니냐며 화를 내기도 했어요. 그 친구의 초청으로 한국에 다녀오기 전까지 그 생각은 바뀌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면서 중국과는 정반대의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한국의 지역 축제에 다녀왔던 일이에요. 친구는 경기도 과천에서 살고 있어요. 남편은 대기업에 다닌다고 했고 급여도 괜찮은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위해 과천에 거주하며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불필요하게 방이 3개나 있는 집이라서 제가 남은 방에 한 달간 신세를 지게 되었고 생전 처음 대화해보는 친구의 남편 한국인과 많이 대화하게 되며 정말 한국 사람들은 생각도 건강하고 가르다고 느끼게 되었죠. 하지만 한국 사람 한 명과 대화해봤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지는 않았습니다. 친구의 남편은 나름대로 한국에서 높은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중국에서도 정말 괜찮은 사람도 있기는 했으니까요. 오히려 경계를 푸는 것에 대해서 더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친구 집에서 지내며 한국을 경험해 볼수록 중국과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냥 지내다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쩌면 이번 기회에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깨질 수도 있겠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을을 맞이해서 한국에서는 수많은 축제들이 열린다고 했어요. 여기가 중국이었다면 축제를 한다고 하면 밤새 시끄럽게 폭죽을 터뜨리겠구나 생각하면서 귀마개를 준비했겠지만 한국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몰상식한 행동을 문화라는 좋은 말로 포장할 사람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가을 축제가 없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즐기는 것에 문제가 없고 더 이상 코로나를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해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아주 강력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버전에 감염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의 계절 독감처럼 변해버려 치명률이 많이 내려갔던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인구 대비 가장 적은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감염 비율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이루어낸 성과고 덕분에 가장 건강하게 팬데믹을 이겨낸 나라죠. 그만큼 무엇을 하든지 체계적이고 완벽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럽보다 더 훌륭한 대처를 했었다. 그런 한국 사람들이 꾸며놓은 지역 축제가 어떤지 보게 되는 좋은 기회를 잡았습니다. 과천에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에 걸쳐서 넓은 공터에서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평소에는 비어있는 곳인데 무대를 장식하고 각종 테이블들이 들어오고 아직 축제가 시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산책하다 보면 정말 열심히 축제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유명 가수들도 많이 온다고 했어요. 저는 한국 가수들을 잘 모르지만 친구는 한국 가수들을 잘 아는 편이라서 아주 기대가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미 한국의 비행기에서 중국인처럼 행동했고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중국인들처럼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지역 축제를 즐기면서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공질서나 시민의식이 어떤지 궁금해지기도 했던 상태입니다. 비행기에서 이미 한국 사람들한테 또라이로 찍혀버린 저는 이번 지역 축제를 관람하며 이번에야말로 또라이가 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축제 첫날이 열리고 낮부터 다양한 행사, 다양한 경품 추첨 등 많은 업체에서 나와서 축제장의 분위기를 띄우고 있었어요. 공연도 많이 하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장기자랑도 열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놀랐던 점은 모두가 다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그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좋은 경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하겠다고 끼어들거나 새치기 하는 사람들은 아예 볼 수 없었어요. 중국이었다면 말을 안 해도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지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더 놀란 점이 있는데요. 저녁 초대 가수들의 무대를 위해서 대형 야외 무대와 그 앞에 수많은 의자들이 설치되었습니다. 플라스틱간이 의자로 한국의 편의점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평범한 회색의 의자였습니다. 아직 저녁 가수들의 공연까지 한참 남았지만 그 자리에 앉아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지정석이 아니라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지역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장면은 한국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죠. 먼저 온 사람이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한다라는 간단하고 명료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무대 앞 중앙, 그리고 무대와 가까울수록 가수들을 더 잘 볼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음향도 좋기 때문에 좋은 자리 차지를 위한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리에 앉아 있다가 각자 소지품을 하나씩 그 의자 위에 올려두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저렇게 두면 그냥 가져가라는 의미잖아요. 최소한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에서는 자리를 맞는 방법으로 사람이 직접 그 자리에서 지키고 버티고 있어야 합니다. 물건이 나를 대신해줄 수는 없잖아요. 저는 친구에게 한국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 옆에 있던 친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걸 친구도 자신의 겉옷 하나를 그 의자에 걸어놓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하고 있는데 친구도 저를 보며 옷까지 하나 걸쳐 놓으라고 하더군요. 이게 한국에서는 내가 이 자리 주인이라는 뜻이래요. 누군가 와서 옷이든 뭐든 가져가면 어떻게 하냐고 쉽게 못 믿는 눈치였습니다. 친구는 웃으며 이게 중국과 한국이 다른 점이야 물건으로 줄을 설 수도 있으며 한국 사람들은 그것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는 물건으로 생각하지도 않아 모두들 양심을 믿고 있고 그 양심이 지켜지는 사회라는 거지. 이게 바로 내가 그동안 말했던 한국이 살기 좋은 이유 중 하나에 불과해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지는 않았을 테지만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들의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아직은 그래도 100% 믿지는 못했거든요.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과연 그 물건을 가지고 가는지
그리고 그 자리를 빼앗아 앉아버리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무대 설치 마무리 작업을 지켜보고 있는데 역시나 한두 명씩 자리를 맡으러 오는 한국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없으니까 앞쪽으로 일단 갔다가 물건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다른 자리를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린아이들은 아무래도 지켜야 할 시민의식이나 양심과 같은 개념을 모를 때잖아요. 하지만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들고 있던 사탕을 빈자리에 놓는 방식으로 자리를 정해놓고 다른 사람들이 걸어놓은 옷가지나 소지품을 일체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린아이들까지 이렇게 질서를 지키고 양심적으로 행동한다고. 이것은 분명히 한국의 에티켓 교육이 특별한 게 틀림없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고 저는 이런 장면을 구경하느라 축제의 다른 현장을 가보는 것도 잠시 잊게 되었습니다. 저도 제 겉옷을 의자에 걸쳐두고 몇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아무도 제 자리에 앉아있지 않았고 제가 걸어놓은 옷도 그대로 걸려 있었어요. 덕분에 친구 집에서 편하게 쉬다가 가수들의 공연을 매우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축제 첫날을 즐기고 축제의 마지막 날 다시 그 축제 현장을 찾게 되었는데요.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에는 따로 예약해둔 관광지를 가봐야 하느라 그곳에 갔다가 저녁에 대형 가수 한 명이 온다고 하더군요. 저와 친구는 오후 4시쯤 그 축제 현장을 다시 찾았고 역시나 이번에도 모든 좌석에 한국 사람들의 소지품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할 수 없이 자리를 맡는 것은 실패하고 나중에 공연장 밖에서라도 관람하자며 일단 집으로 돌아갔죠. 친구 집에 가서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돗자리를 가지고 와서 관람석 밖에 깔아놓고 소리라도 즐기자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번의 충격을 더 받게 됩니다. 공연장 밖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돗자리를 깔고 구경하고 있었어요. 의자가 배치되어 있는 곳은 젓가락에 줄을 맞춰 배치가 되어 있지만 제가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는 곳은 관람석 밖입니다. 솔직히 이탈리아에서 이런 공연을 많이 가봤지만 사실 질서는 없어요. 무대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난다면 뒷사람 입장에서 무대가 보이지 않고 자리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현상은 도미노처럼 일어나서 정식 관람석 밖의 구역이 너무나 쉽게 엉망진창 난장판이 되는 지름길이죠. 하지만 이곳 한국에서는 공연이 시작됨과 동시에 다들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뒷사람에 대한 배려가 너무나 충분했어요. 서로 일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1시간 넘는 공연에도 사람들은 화장실에 가거나 자리를 이동할 때 허리를 굽혀서 이동하는 모습을 봤어요. 난생 처음 보는 뒷사람들에 대한 배려로 말이죠. 저도 화장실에 가겠다고 자리에서 한 번 일어난 적이 있는데 역시나 다른 사람들처럼 허리를 굽혀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기 한국에서는 지켜야 할 에티켓이죠. 여기가 이탈리아였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지도 않았겠지만 생전 처음 보는 남을 위해 배려를 하면서 불편하게 허리를 굽혀서 이동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것은 중국이어도 마찬가지였겠죠.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시민의식이 뛰어나고 함부로 볼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돌이켜보니 한국의 지역 축제에 오랜 시간 체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란스러워지거나 누군가 큰 소리로 싸우는 소리를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런 축제에서는 누군가 술에 취해 지켜야 할 선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과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꼭 경찰들이 많이 배치되어야 하거든요. 중국에서도 당연히 그랬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교통 통제만을 위한 경찰들만 있었을 뿐 행사장 내 소란을 막기 위한 경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이런 축제가 있으면 늘 소란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축제 기분을 망치고는 하는데 한국에서는 행사장 내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이 없어도 그런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만큼 다들 축제를 즐겁게 즐기고 있다는 반증 아닐까 싶었습니다.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정말 좋은 매너를 보여주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앉아 있었던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를 그냥 두고 가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축제 현장은 늘 쓰레기장이 되고는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돗자리를 깔고 앉아 먹을 것도 즐기고 마실 것도 즐기고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긴 쓰레기를 빠짐없이 챙겨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모습은 없었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축제 현장을 빠져나갈 때에도 그 어떤 혼란 또한 없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공연이나 축제를 즐기는 자세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배워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한국 사람들 틈에 있으니 중국에서 배웠던 행동들과 아시아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몰상식하고 이기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부끄러워졌거든요. 저 역시 이번 계기로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한국과 중국을 똑같이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 중에 한국이나 중국이나 똑같은 아시아라고 생각해서 중국에서 겪었던 경험을 그대로 한국에 대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누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해주지도 않으니까요. 하지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높은 시민의식을 경험해보고 싶으면 한국을 경험해보라고요. 그리고 중국을 경험한 수많은 유럽인들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느낄 거예요. 어쩜 이렇게 딱 붙어있는 나라인데 이렇게 다룰 수 있는지를요. 한때나마 한국도 중국과 똑같은 거라고 생각했던 저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배워볼까 합니다. 아주 먼 동쪽의 나라의 문화를 배워보고 싶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에서 살고 있는 글로리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사연은 한국 축제에 갔다가 겪은 놀라운 일들에 관한 것인데요. 네덜란드에서 축제 기획자로 일하고 있는 저는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축제를 체험하고 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상사의 추천으로 올해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는 많은 축제를 열고 있지만 그중 한국이라는 나라는 특색이 없고 볼품없는 나라라고 생각했고 제 주변 친구들도 직접 방문해보니 별로라고 했던 게 기억에 남아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축제는 일본의 눈꽃 축제고 일본의 눈꽃 축제만큼 아름다운 축제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죠. 요즘 뜨고 있는 나라라면서 모르면 뒤처지는 수준이라는 말을 들었고 마침 축제 아이템을 찾던 저는 제 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더 발전하고 세련된 나라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다인종이 살아가는 나라였고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인천공항에는 수많은 외국인으로 붐볐습니다.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한국에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버스를 기다리는데 저 같은 외국인들이 향하는 목적지가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모두 서울행 지하철을 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외국인들은 생소한 이름의 지방으로도 많이 향했어요. 놀라운 건 한국 사람들이 모두 줄을 서서 버스를 탔다는 사실입니다. 그 버스를 타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는데 새채기를 하는 사람 없이 줄을 서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히려 외국인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먼저 타겠다고 신호를 보내거나 말을 못 알아듣는 척하면서 끼어들려고 하는 게 눈에 다 보였습니다. 그게 너무 불편하고 답답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워낙 질서 있고 그걸 중요시하는 예의 바른 나라이다 보니까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들도 눈치껏 행동하고는 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은 그런 개념조차 없는 것인지 자기 먼저 타겠다고 서로 난리인 게 아니겠어요? 그때보다 못한 한 한국인 청년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표가 있어야 탈 수 있다고 영어로 또박또박 말을 하더라고요. 그 청년 덕분에 미리 예매를 한 제 아들과 저는 안전히 버스에 탈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청년에게 고맙다고 말을 하자 한국인 청년은 제 아이에게 오히려 사탕을 들려줬습니다. 멀미가 나을지도 모른다면서요. 그 청년 덕분에 한국에 대한 첫인상이 아주 좋아질 수밖에 없었죠. 저와 아들이 도착한 곳은 한국의 한 지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열리는 반딧불 축제는 매년 가을을 장식하는 축제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듣는 축제여서 기대감이 들지는 않았죠. 미리 회사에서 붙여준 한국인 가이드와 동행의 축제장 이곳저곳에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저는 한국 여행이 불편할 줄 알았는데 가이드가 잘 안내하기도 했고 한국인들이 친절해서 축제장을 잘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인 노인들이 저에게 유독 친절했습니다. 외국에서 왔다고 반가워하는 것 같았어요. 제 아이 손에 솜사탕과 풍선을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버스에서부터 느낀 거지만 한국인들은 낯선 외국인에게도 참 친절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 축제장은 그저 그랬습니다. 워낙 그 도시가 작아서인지 볼품없었고 화려하면서도 어딘가 아쉽더라고요. 워낙 한국 축제에 대해 좋게 소문이 나 있어서인지 기대를 하고 한국에 도착했지만 오히려 네덜란드 축제가 더 화려했습니다. 그때 제 아이가 무언가를 가리키면서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손가락 끝에는 버스 여러 대가 있었습니다. 제 아이는 평소에도 자동차 종류에 관심이 많았는데 버스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니 흥분한 듯 보였습니다. 한국 자동차가 워낙 유명한 건 알고 있었어요. 네덜란드 사람들도 한국 차를 종종 타기 때문입니다. 가이드에게 저게 뭐냐고 물어보았고 가이드는 축제장 내부로 이동하는 셔틀 버스들이라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반딧불을 보러 가는 셔틀 버스도 있다면서 예약을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진가는 그때부터 발휘되었어요.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훌륭한 셔틀버스 서비스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봤던 것처럼 축제장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질서 있게 셔틀버스를 타더라고요. 한국인들의 질서가 인상 깊었어요. 네덜란드나 다른 나라에서는 워낙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지 않아서 축제 관계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는 하거든요. 많은 나라를 가보았지만 특히 중국이 그게 심합니다. 자기가 먼저 타겠다고 사람들을 밀치는 경우도 많고 그 때문에 부상을 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한국 축제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가족 단위가 많기도 했고 모두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또 신기한 것은 가격이었어요. 전 세계의 축제들은 바가지를 씌우는데 한국 축제는 모든 게 저렴했습니다. 음식도 저렴하고 저렴한 돈만 내면 반딧불이 체험지까지 데려다 주는 게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한밤중인데도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게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버스 안도 쾌적하고 넓어서 마음에 들었어요. 보통 행사장에서 쓰이는 버스는 낡고 더럽기 마련인데 한국은 셔틀버스 하나도 그냥 고르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돈을 아끼지 않는 축제의 진심인 나라구나 하고 느끼기도 했어요. 버스를 타고 조금 이동해서 수많은 반딧불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반딧불이를 보는 게 쉽지 않아서 황홀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특히 제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보자 그동안의 피로가 싹 녹았어요. 일단 축제 기획자의 신분을 떠나서 친절한 가이드와 한국의 축제 덕분에 제 아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하게 해준 것 같아 행복했습니다. 제 아들은 그날 이후로 곤충 채집가가 되고 싶다고 할 정도로 한국 반딧불이의 매력에 푹 빠졌어요. 제가 봐도 반딧불은 아름답고 신비로운 곤충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 아들에게 어땠냐고 물어보자 너무너무 행복했다면서 눈물까지 글썽이는 거예요. 저는 그때 엄마로서 가장 큰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늦은 밤 아들과 함께 숙소 앞을 배회하는데 그것까지 정말 행복했습니다. 네덜란드에 비해 공기도 훨씬 좋고 선선한 날씨도 마음에 들었어요. 또 가장 놀라운 건 밤늦게까지 돌아다녀도 안전하다는 거였어요. 아이가 갑자기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해서 길거리를 돌아다녔는데도 안전했어요. 심지어 시골이었는데도 말이죠.
축제여서 외지인이 많았을 텐데도 저희는 긴장하지 않고 돌아다닐 수 있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런 곳에서 아들과 도란도란 살아가고 싶었죠. 네덜란드에서는 외출할 생각도 하지 못했을 뿐더러 낮에도 긴장하며 살아가야 했기 때문이에요. 늘 범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으니까요. 특히 아이를 키우는 저로서는 더 심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아이를 데리고 체험 부스를 이곳저곳 돌아다녔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잘 꾸며져 있었어요. 뭐부터 해야 할지 감도 안 잡힐 정도로 많은 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 바빠 아이와 잘 놀아주지 못했는데 한국에서 그 시간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소품을 만들기도 해보고 전통 과자들을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이에게 한국 전통 놀이를 체험하게 했어요. 아이는 멀리서 막대기를 던져 꽂는 투어를 하는 놀이가 가장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체험 대부분이 저렴한 가격이거나 무료여서 눈이 번쩍 띄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동물 체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눈으로 감상만 할 수 있지 동물 학대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네덜란드에서는 아직까지도 투우라는 전통을 고수하느라 소들을 희생시킵니다. 전염병 이후 사라지나 싶었는데 다시 부활해 전 세계인들에게 충격을 주었죠. 저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감이 많이 들고는 했는데 한국에서는 마음 편히 축제만 즐기다가 갈 수 있어 좋았습니다. 제 아들에게 가르칠 점도 많았고요. 그때 옆에서 토끼를 구경하던 외국인 가족들의 부모님은 아이에게 토끼를 만지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더라고요. 만약 다른 나라였다면 그 토끼를 그냥 만지게 두었을 거예요. 하지만 동물 친화적으로 축제를 구성한 한국이었기에 외국인 가족들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아이 교육에 힘쓴 것 같았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지만 교육적이어서 좋았습니다. 모든 나라가 한국처럼만 동물을 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적어도 제 나라인 네덜란드가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본받아서 더 이상 인간들의 유의를 위해 동물을 학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크게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모두 신선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감상한 드론쇼가 유독 그랬습니다. 가이드에게 들어보니 한국에서는 드론쇼를 세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매년 발전시키고 있다고, 또 한국의 축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대회에서도 드론쇼를 선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자랑거리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드론쇼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당장 다른 나라에서도 드론을 활용해 화려한 쇼를 선보이고는 했지만 한국이 가장 아름답더라고요. 한국이야말로 드론의 강국이 될 것 같았습니다. 드론을 통해 한국에서 유명한 상징과 이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을 표현하는 게 예술적이었어요. 아들도 신이 나는지 계속해서 박수를 쳤어요.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도 입을 벌리고 동영상을 촬영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너무 드론쇼에 정신이 빼앗겨서 저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축제장에서 중요한 문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축제장에서 적은 기록들이 적혀 있는 문서였어요.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 꼭 제출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문서였죠.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고 제가 있던 자리를 아무리 흐려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당황하자 제 아들도 놀랐는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나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물건을 잃어버리면 그냥 눈 딱 감고 못 찾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은 각박하고 남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뿐이겠어요. 관광객 물건뿐만 아니라 현지인의 물건도 잘 훔쳐서 정부도 꼴머리를 앓을 정도입니다. 한국이라고 소매치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한 제가 바보였어요. 그걸 잃어버리면 한국에 온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제게는 중요한 문서였습니다. 일단 수기로 작성하고 집으로 들어가 문서 작업을 해서 메일로 보내려고 했는데 이미 잃어버려 그럴 수가 없었죠. 무슨 일인가요? 한국인들이 제게 물었고 저는 더듬더듬 문서를 잃어버렸다고 말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져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들도 제가 심호흡할 수 있도록 저를 달래주었습니다. 저는 아주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영어로 또박또박 말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주위에 있던 한국 사람들이 하나같이 휴대폰 플래시를 켜서 바닥을 샅샅이 뒤적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만 보다가 저도 휴대폰 플래시를 켜서 문서가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수색했어요. 손발이 덜덜 떨렸지만 그래도 저를 돕는 이들이 많아서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분실 사고가 발생해서 심적으로 더 힘들었던 건데 이름도 모르는 낯선 사람들이 저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물건을 찾고 있다는 생각에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사실 물건을 찾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이렇게 모든 사람이 도와줬는데도 찾지 못한다면 운명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문서 여기 있어요. 그때 한 한국인이 영어로 소리쳤습니다. 달려가 보니 그가 쥐고 있는 건 제 문서가 맞았습니다. 갈색 봉투요. 한국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저는 남은 일정을 전부 망쳤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들에게 고개 숙여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박수를 쳐주기 시작했어요. 그 어디에서도 겪은 적 없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인종과 국적을 떠나서 모두가 하나 됨을 느꼈어요. 정말 그 감정은 다시 생각해도 황홀합니다. 그 지역에 머물며 하나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노약자와 외국인에게 얼마나 친절한지에 대해서요. 특히 외국어를 모르는 노인들도 저와 제 아들, 그리고 다른 외국인들에게 손짓 발짓 섞어가며 대화를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축제 현장에서 더 열심히 취재를 하고 기록했습니다. 네덜란드로 돌아가 한국 축제에서 배운 것을 적기 위함도 있었지만 한국의 장점을 해외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들에게 제보할까 생각도 했어요. 그만큼 한국 축제는 아주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머무를수록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점점 올라갔습니다. 10월에는 세계적인 불꽃 축제가 열린다고 해서 출장 일정을 연장해 한국에 머무르기로 했죠. 아들도 제 결정을 듣고는 너무 좋아했어요. 불꽃 축제에 가보니까 규모가 상상 이상이더라고요. 지방 도시에서 봤던 규모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컸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어떻게 이만큼의 사람이 불러 모을 수 있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불꽃 축제가 시작되자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말문이 막힐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음악과 함께 불꽃이 일렁이는데 제 마음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그만큼 아름다웠죠. 불꽃 축제는 순식간에 끝났고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축제 현장에는 아주 많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수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혹시 부상자가 생기는 건 아닐지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질서 있게 나가는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와중에도 몇몇 시민은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머물다가 가서인지 쓰레기가 꽤 많았는데 사람들은 청소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에 너무나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축제 현장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나서서 쓰레기를 줍는 나라는 처음 봤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축제 현장에서는 대부분 봉사자나 직원을 쓰지 시민들이 나서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심지어는 걸려서 넘어진 부상자가 생기자 시민들이 나서서 그 부상자를 도왔습니다. 혹시라도 큰 사고가 발생할까봐 방지하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어떤 나라의 축제에 가든 항상 사람에 치여서 다니고는 했습니다. 유명한 나라의 유명한 축제일수록 항상 현지인들이 불친절했죠. 폭행이나 시비에 휘말린 경험도 많고 누가 봐도 외국인인 저에게 인종차별을 하는 경우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관계자 신분으로 이름표를 달고 축제를 구경해도 소매치기를 당한 적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축제 현장에서는 좋은 경험만 안고 갈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제 아들은 한국을 떠나는 마지막 날까지 한국에서 더 있다가 가고 싶다고 칭얼댔습니다.
한국 형들과 누나들이 자기에게 친절했다고 하면서 더 놀고 싶다고 했어요. 하지만 네덜란드로 돌아가 보고도 해야 했고 일을 해야 했기에 더 일정을 늘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그런 사실을 고하자 너무 아쉬워하더라고요. 나중에 한국에서 축제가 열리면 그때 또 오자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말하자. 아들도 너무 좋다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를 달래려고 그냥 한 말은 아니고 정말로 다시 한국에 방문할 생각이 있었어요. 축제가 아니더라도 도시 이곳저곳을 관광하며 한국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싶었죠. 짐을 챙기는데 저도 네덜란드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정만 없었더라면 더 눌러앉고 싶더라고요. 그 아쉬운 마음은 비행기가 이륙한 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아쉬운 마음에 비행기 안에서 야경만 바라보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겪은 모든 순간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국인들은 다 함께 나서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쓰레기를 줍고 축제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물론 시민의식이 꽝인 사람들도 있었겠죠. 어디를 가나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나서서 정리정돈하고 주변을 살피는 한국인들도 많았다는 게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른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 축제 현장에 방문해 그들의 정과 독특한 문화를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